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말이죠. 어제에서 오늘 연거푸 이틀간 도발을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는 200발, 오늘은 60발을 쏘아 붙였는데요. 그 의도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DJ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매우 재밌는 현상 두 개가 나왔어요. 매우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자, 한동훈, 왜냐하면 DJ 기념 행사니까 아무래도 이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녀 구별할 것 없이 그냥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셀카를 찍다라고 하는 요청이 세도해서 이게 네티즌들 온라인에 지금 난리가 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것은요.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 5년간이나 해 먹었어요. 누구냐? 김정수이가 말이죠. 그 이제 쭉 맨 앞에 서 있는 이제 VIP들하고 악수 인사를 쭉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건너뛰고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아나무인 김정숙이. 야, 이거 참 제가 왜 이름만 붙이냐 문제라고. 제가 이제 저는 뭐 예의상 어쨌든 간에 미운하거나 그래도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에 여사 무슨 뭐 이 대통령 붙였는데 뭐 댓글에 한번 옛날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더라고요. 아니 뭐 대통령 같지도 않고 대통령 부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 타이틀을 붙이냐.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동안 그래도 계속 붙여오다가 저도 열이 붙여갖고 열이 받아갖고 이제 안 붙이는데요.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싹 건너뛰고 인사도 받지도 않고 야 이거 무식의 극치를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격의 먹칠한 이 김정숙이 이 해외 여행할 때도 뭐 해외 정상회담 할 때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망신이. 자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아주 못됐죠. 예. 요거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이는 이제 고민정의를 통해서 대독을 했는데 메시지가 뭐 어차피 이제 DJ의 어록을 일부 인용해서 했지만은 방향점이 달라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 화해, 예, 공감, 그렇죠. 통합 요런 데 방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역시 선동.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쭉 한번 분석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제 이 도발과 관련해서 이거 이제 북한이 이제 해안포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 또 도발했어요. 연속 이틀간.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어제 도발했던 거하고 같은데요. 자, 이 서해안에서 포 도발인데 어제는 200발을 도발했고요. 오늘은 이제 200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60발을 도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어제는 응징 보복을 했고 오늘은 보복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 우선요. 오늘은 이제 딱 60발만 했는데 어제는 아침 오전에 9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늘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60여 발을 도발했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어제도 똑같이 이제 NLL 이 북에 딱 떨어지게 이 포탄을 사격을 했어요. 오늘 또 마찬가지다. 그런데 특히요. 오늘은요. 오늘 부경은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반도 개머리진지에서 이루어졌고 방사파고 야포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요. 해안포 위주로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해안포 사격은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사파고 야포 위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측방으로 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북한 땅에 떨어지게, 북한 수역에 떨어지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별도의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군에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도발 첫날에는 선언적 의미로 이제 대응 사격을 했지만은 매번 1대1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 도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계획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만약에 우리 영해나 NLL 이남에 떨어질 경우는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주장에 의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 끝 원칙에 따라서 다시는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 도발,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제 북한 측 논리대로면 자기네가 200발을 쐈는데 우리가 400발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더 많이 쏴야 될 거 아니에요. 200발 쏴서 300, 400을 쏴야 되는데 3분의 1인 60발밖에 못 쐈어요. 겁먹었다는 얘기죠. 놀랬다는 얘기죠. 즉각끝 원칙이 작동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자니 이거 뭐 전 세계 언론, 전 국제사회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꼬리를 너무나 많이 내린 걸로 돼 있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이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적 위상에 상당한 충격이 온다 이겁니다. 이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세게 때리자니 한국이 더 2배, 3배로 또 보복 응징해 오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미지 추락,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체면 치레용으로 그냥 60발만 살짝 쏘아댄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꼬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어제 400발로 2배 응징한 것이 이게 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도 김정은이와 관련해서는요. 강에는 강, 온에는 온. 그래서 강에 대해서는 더 2배, 3배로 강하게 보복하는 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누차 상호주의 원칙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북한이 이번 대응한 것만 보더라도 어제 400발 대응에 대한 또 다른 반발 차원인데 이거는 기록용에 불과하다. 꼬리를 팍 내렸다. 그러면 왜 이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우선요. 김용호 이 통일부 장관이 오늘 이제 KBS 남북 창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경제난하고 권력 세습 이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내 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나온 거다.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적인 두 관계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전적인 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한번 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경제난과 심한 만성적 식량난 이런 위기 탈출을 요령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탈북민 6,350명을 통일부에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권력 승계라든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가 담화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최근에 증강시키는 거 있는 명분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그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래 북한의 특기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대남 심리전을 계속한다면 정부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트럼프가 다시 집권에 성공할 경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서는요. 그럼 한국과 일본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설련된다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 생각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김영우 장관이 이제 뭐 적절하게 잘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이잖아요. 총선과 대선만큼 국내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호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남 갈등을 그리고 이제 또 한미 갈등을 유발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통해서 그런 작전도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이례적인 점은 지금 일본이 최근에 이제 지진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로하는 이런 전문을 보내면서 기시다 카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다 이런 거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카카 이렇게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자기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간에는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까지 기시다 카카 해서 보낼 정도가 된다. 이건 뭐냐?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모든 국가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체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일 또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최고치로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요거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간의 이간질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 그러죠, 평화 이런 비판을 하고, 그리고 지사 총리를 끌어올리는 이 바이든도 때리고,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이간질, 그리고 미일 간의 이간질, 그럼으로써 한미일 간의 이 우호적인, 그리고 아주 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거, 여기에 좀 최대한도 쐐기를 받고 싶어하는 의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북한의 도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대외 이 관계, 최근에 이제 북한의 조치,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J 오늘 100주년 탄생 기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정도로요, 아주 뭐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이 정치의 원로들 전부 여기에 참석했어요. 쫙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문재인이가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재인이가 연설하는 장면. 뭐 윤 대통령을 직접 하는 연설을 날렸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적절하게 DJ, 이 과거의 발언,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이가 이제 이재명 대독을 하기 때문에 왔는데 아주 문재인이가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아무래도 민주당 진영 인사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지금 셀카를 찍자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남자, 여자, 뭐 여자. 예, 그래서 남녀, 그 다음에 연령 구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요것도 또 한번 보십시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야, 요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아주 젊은 여성, 여기는 약간의 중년 여성.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렇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인기가 대단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미 말이죠. 지난번에 법무장관 자격으로 대구를 갔을 때 동대구역에서 3시간씩이나 사진 찍어주고 사인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가는 곳곳 뭐 한동훈 사진 찍자 난리가 났어요. 이게 공통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DJ 행사장에서까지 지금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인기가 좋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셀카 요청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 대구 방문 때 바로 엊그제 4일 날 청주 신년 인사회 때 뭐 주변에서 사진 요청이 쇄도하니까 예매했던 기차표는 이미 취소됐는데 남아서 사진이나 찍어드리겠다. 그러면서 50분간을 사진 찍었어요. 동대구에서는 3시간 정도. 이 정도로 가는 곳곳에 셀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뭐 우상호,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로지 딱 이 나이가 많은 지긋한 남성으로부터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진 찍자고 지금 난리를 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멋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연설 내용도요, 굉장히 또 좋아요. 예. 그 연설 내용도. 자, 그러면 연설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이 대학 다닐 때 말하자면 IMF가 왔어요. 그 당시 이제 미중의 경제 위기였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위기를 잘 극복했고 본인도 금모으기 운동에 줄 서서 동참했고 그래서 지역 진영에 관계없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아주 굉장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DJ의 아주 타고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대목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민의힘 대표이기도 대표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 온 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 금모기에 참여했다는 이런 얘기를 꺼내들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하면서 열심히 일하겠고 그리고 이제 나는 뭐라고 할까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도록 더 평등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 얘기는요. DJ의 어록주에 나와 있는 인생을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요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잘 인용했죠. 예. 본인의 체험서부터 시작해갖고 DJ의 정치적인 철학까지 다 원용을 그리고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는 겨우 뭘 했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또다시 3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 탄압, 노동 탄압, 그리고 이제 자유 탄압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균형도 깨졌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은 날로 고조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이게 DJ 정신하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DJ의 말,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다. 싸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안 된다. 민주주의는 언젠가 온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면 빨리 오고 외면은 늦게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다달라. 라는 DJ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요. 김 대통령이 했던 행동하는 양심이 다달라는 말씀의 실천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실천으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바꿔나가자. 자, 여기에서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여기는 그 지금 DJ의 발언 인용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선동, 그렇죠? 선동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지금 탄압 국가입니까? 기본 컨셉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신당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재인 관련과 김정숙 관련인데 우선요, 김정숙의 경우에는 이게 악수를 쭉 하는데 말이죠.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악수를 안 해요.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 김정숙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요렇게 해서 여기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종찬한테만 인사 딱 목례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동훈. 이게 여기 또 우측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측 사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뚝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 안 받아. 그냥 고개를 뻘떡뻘떡 숙이고 그냥 지나가. 야, 이게 바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실체가 아니냐. 수준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자,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김정숙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판하기도 불쌍해서 이 정도 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사를 안 받은 것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인사는 받아주면서 유독 한 사람만 무시하는 거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김정숙이는요, 2019년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황교안하고도 대표하고도 악수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요. 야, 참 못됐죠, 한마디로. 이게 이제 딱 김정숙의 한계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럼 문재인은 뭐라고 오늘 얘기했느냐? 자, 문재인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서는요, 우선 이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니, 지가 민주주의를 짓밟았잖아. 지가 이념 정치했잖아요. 민생 파탄을 낸 게 누굽니까? 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예, 이런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렇게 해서 민생 경제를 파탄시켜놓고, 그리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 이렇게 신신당부한 때는 일화를 지금 소개해요. 자,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유언이더라. 예, 이게 마지막 유언이더라. 이러면서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DJ 대통령이 영원했던 사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예, 그 윤 정부를 갖다가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 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졌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됐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다. 예, 요렇게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문재인. 참 불쌍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덧붙이면요. 윤 대통령이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이제 꼼수로, 예, 요거는 방탄용 거부권이다. 아니, 지들이 이재명한테 방탄 치니까 윤 대통령도 방탄 치는 것들로 몰아붙여요. 같은 프레임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으면요. 헌재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국회가 의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제 의결을 해버리면, 제 의결 들어가면은 이게 의결 정수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 법이 말하자면 파탄나잖아요. 이거 막고 끝까지 특검의 법적 효력을 끌고 가서 총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법이고 이 총선용으로다가 이 법을 밀어쳤다 하는 이 평가가 지극히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2022년도 기준의 권한쟁의 심판 처리까지는 평균 543일이 지났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의 경우는 결론까지 12개월, 노란복득부와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각각 5개월과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이슈를 가지고 총선 이슈로다가 끌고 가려는 꼼수가 딱 들통이 난 겁니다. 자, 이 민주당, 이런 문재인, 이런 이재명 참 큰일 났죠. 그래서 내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